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8살짜리 딸이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안검내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처음 전해 들었어요. 네. 이 PD님 따님이 그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그런 거를 잡아주는 수술이다. 그렇죠. 속눈썹이 눈 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그게 자꾸 찌르니까 눈을 자꾸 비비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균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눈 다래끼라던가 뭐 이런 게 많이 눈병이 자주 발생하고 결국은 시력도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눈 밑을 살짝 째가지고 잡아당겨 주는 거죠. 뭐 의사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의외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수술을 받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안심하고 금요일날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의사가 기껏해야 한 3, 4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랑 간호사가 제가 어림짐작으로 그때 너무 당황해서 숫자를 정확히 못 세봤지만 7, 8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과 의사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뭔가 화의를 하나 들이밀어요. 사인하라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 순간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불교 신자거든요. 네. 뭐 독실하진 않지만 불교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부처님으로부터 하느님, 그다음에 이슬람, 시크교, 힌두교 아무튼 제가 아는 모든 종교의 신들이 다 등장하는 거야. 제발 우리 딸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부처님한테만 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영화를 하나 다운받았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PK 별에서 온 얼간이. 근데 이 영화에 붙은 설명이 새 얼간이란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만든 작품이라고 해서 눈길이 확 끌더라고요. 새 얼간이 영화 아시죠?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돼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생겼잖아. 이게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인도 영화입니다. 예. 그런데 이 PK 별에서 온 얼간이는 재작년 12월에 인도에서 개봉이 된 다음에 인도의 박스 오피스 순위를 모두 갈아치워 버렸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인도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호빗 5군데 전투, 또 박물관이 살아있다, 또 우리 박 PD가 좋아하는 엑소더스, 이런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랑 맞붙었는데 개봉 첫 주에 북미에서 박스 오피스 9위까지 차지했대요. 이 정도로 인기를 끈 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영화가 너무 소재가 신선해요. 내용이 진짜 기발해.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외계인이 등장해요. 네. 근데 뭐 스타워즈나 이런 데 나오는 외계인 같은 그런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주선에서 내리는데 옷을 다 벗고 내려요. 근데 내리자마자 별에서 온 얼간이란 부제가 붙어있듯이 자기가 우주선을 부를 수 있는 리모컨을 도난당해. 멍청하게 도둑이 와가지고 그냥 딱 떼가는데 얘는 도둑질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리모컨을 도둑 맞고 그 리모컨을 찾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외계인이 리모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신에게 물어봐라. 신이 찾아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외계인은 도대체 어떤 신을 원하는 건지 몰라서 아까 제가 수술실 들어가서 모든 종교의 신을 다 불렀듯이 힌두교, 인도는 힌두교 국가잖아요. 힌두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카톨릭, 불교, 시크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종교 차별과 인간이 배제된 종교, 또 현금에만 집착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습을 낱낱이 보게 돼. 그러면서 이 외계인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만든 신에게 말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신에게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에만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하지 진짜 인간이 만든 신이 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지금까지 기울이지 않았다.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에서도 내가 만든 신이 옳다 이렇게만 요구하고 있지 그 신이 진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종교는 어찌 보면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지적을 하고 SF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저는 진짜 수술실에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불교 과연 부처님만이 진짜 신인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만 제 마음속으로 기도드린 게 아니라 기독교의 예수님도, 카톨릭의 하느님도, 이슬람교의 알라신도 우리 딸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저희 팟캐스트 팟빵 게시판에 논란이 하나 붙고 있는 게 있는데 그분한테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박 PD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꽤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앉아 있지 않나요? 그렇겠죠? 잠은 몇 시간쯤? 잠은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그래요. 예. 한국인들의 평균 앉아 있는 시간이요. 7시간 반이나 된대요. 또 잠을 자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거의 7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보건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국민건강통계 이런 자료를 만들었나 봐요. 여기서 공개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앉아있는 시간이요. 의외예요.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많아. 평균적으로는 7.5시간인데 남자는 7.7시간, 여자는 7.4시간. 그러니까 남자가 0.3시간 더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더 많이 가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도 있습니다. 앉아서 지내는 시간은요. 농촌이랑 도시를 비교하면 보통 도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 수준이 많은 사람이 많이 앉아 있을까요? 낮은 사람이 많이 앉아 있을까요? 높은 사람이 앉아 있겠죠. 그래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뭐 마트라든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소득 수준이 많을수록 좀 더 자유로워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이랑은 좀 달랐어요. 또 걷기 운동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걷기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이런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세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박 PD 예상대로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41.3%. 그러니까 10명 중 4명밖에 이런 걷기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수면 시간도 6.8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역시 잠자리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이 아주 과관입니다. 누가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나요? 일하느라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이 있네요. 맞는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이 얼마가 적당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죠. 예,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퇴하기 전에 벌던 돈의 70% 정도는 돼야 된다.
70%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예. 11일 국민연금에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쭉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67.9%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67.9%라는 것은 은퇴하기 전에 받았던 돈의 67.9%예요. 그래서 대략 70%가 나왔고 실제로 통계청이 2014년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월 평균 소득을 계산을 해봤더니요. 약 266만 원.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62만 원. 그러니까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은 약 63.9%, 지출은 63.4%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60세 이상인데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거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또 직장인들의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연말 정산을 해야 되잖아. 예.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는지 아니면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결정이 내버리잖아. 그렇죠. 일단 여러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각종 증빙 서류를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챙겨서 온라인으로 회사 측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내역이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런 것들의 명세서, 거기다가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가끔 빼먹는 게 있어요.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이런 장애인 보장구 구입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임차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이것도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증빙 서류를 갖춰야 된다고 하고요. 교육비에서도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비용, 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이런 것들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미리 내가 얼마나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유명한 데가 한 군데 있죠. 한국납세자연맹. 여기 들어가면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이런 게 있대요. 여기를 들어가서도 내가 올해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토해내야 되는지 이거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물론 많이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땐 대다수가 거의 못 받거나 토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토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월의 보너스보다는 13월의 저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할 의욕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얼마 되진 않았죠. 지난해 기업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통계로 나타났어요. 오, 그래요? 네. 쉽게 말해서 망한 기업이 작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0일 법원 통계인데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14개 법원에 회생, 법정 관리죠.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1,500여 곳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많아요? 예. 재작년, 그러니까 2014년이 가장 많았는데 이때만 해도 1,412, 그러니까 1년 만에 100곳이 더 늘어난 거죠. 물론 배경을 보면요,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인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조선, 철강,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 이런 곳에서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메르스 사태 때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면서 골프, 보석, 이런 고급 사치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도산도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작년이 이랬으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나 봐요. 원달러 환율이 5년 6개월 만에 1210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10원을 돌파했는데 이것은 2010년 7월 22일 이후 5년 6개월 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미국 금리 인상이 결정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지금 중국 난리 났잖아요.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미국이 지난해 말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한 번에 끝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뭔 얘기냐면 미국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노동시장이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졌어. 미국 노동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9만 2천 명이나 증가를 했대요. 이것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한 8만 명 이상이 많은 숫자야. 그래가지고 12월 실업률이요 5%밖에 안 된대요. 5%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서 5%다. 거의 유토피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만간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또 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해외에서 해외 직구하기도 힘들어지는 거네. 그렇죠. 여행 가기도 힘들어지겠고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베게임. 이게 실시간 검색에 올랐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일베게임이 뭔가 봤더니만 이것 때문에 게임사 대표가 사퇴까지 했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보통 IT 업계는 주말에는 소수의 핵심 개발자 이분들 외에는 출근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예. 주 5일을 거의 확실하게 지키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난리가 난 거예요. 혹시 일베 아시죠? 일베 알죠. 예. 일간 베스트를 일베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일베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다.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사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이건 극우라기보다는 글쎄 지나치게 자신만의 시각으로 모든 거를 해석을 하는 단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일베 폭풍이 몰아쳤다. IT 업계에.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9일에 이터널 클래시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100게임 딱지가 붙은 거예요. 오호. 왜 100게임 딱지가 붙었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테이지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이 무대는 뭐고, 뭐 누가 나오고, 몬스터는 누구다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일종의 맵이죠. 맵. 그 스테이지를 알려주는 맵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419 반란 진압 그리고 518 폭동. 아니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4.19 혁명으로 배우잖아. 그렇죠. 왜 반란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베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19, 5.18 민주화 운동이자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베에서는 이거를 반란 또는 폭동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그 게임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초기 사용자들이 제보를 한 거야. 각종 게임 게시판이나 포털에다가 이 게임을 해봤더니 4.19 반란, 5.18 폭동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혹시 이 게임을 만든 사람 일베 아니야? 충분히 의심할 만하네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제보를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벌키 트리라고 합니다. 중소 게임 개발사예요. 근데 여기와 그리고 이 게임을 유통을 한 곳이 4시 33분. 일명 433. 예, 433이라고 하죠. 근데 이 433이 굉장히 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퍼블리셔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영웅 그리고 활 이런 거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고도 유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나오는 광고. 예. 그러니까 나름
대박을 올린 게임사인데, 그리고 오너분이 예전에 넥슨 대표였던 권준모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433이 돈을 많이 벌면서 벌써 주식 자산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오호. 이러한 보도가 같이 나오면서 빵 터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만큼 유명한 회사인데, 문제는 제작사와 유통사가 이러한 지적이 초기에 나왔을 때 실수다, 우연이다, 본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사과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이 문제가 점점 커진 거야. 그러겠죠. 네. 그런데 뒤늦게 이제 433에서 이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33의 공동 대표, 여기는 사장님이 두 분인데 이 사장님 두 분이 공식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기야 개발사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이 개발사의 김세권 대표가 자진 사퇴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초기 게임이 나왔을 때 이 게임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매출 순위, 인기 순위 탑 10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발사가 이게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인데 이렇게 빵 터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성공의 유혹에 노치되다 보니 대응을 빨리 적절하게 못한 거죠. 그냥 우리 개발사의 몇몇 개인들의 개인적인 실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잠잠해질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의심이 드는 게, 이 게임이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잖아. 그렇죠. 근데 왜 여기에 4.19, 5.18이 나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벌키트리 개발사죠. 이 개발사에서 이 게임을 만드는데 무려 3년이 걸렸어요. 3년. 석 달도 아니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과연 몇몇 개인이 이러한 실수를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나머지 대표라든지 임원들이 3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것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혹시나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보더라도 4.19를 폭동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4.19를 폭동이라고 쓴 거를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 이게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위안부 할머니와 한일 협정을 놓고서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다시 유신 시대처럼 국정화하겠다. 이 공통적으로 역사 이슈가 첨예화되고 있는 때란 말이죠. 그런데 게임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그렇죠? 이 공공재에 개인의 편향된 시각을 담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묻고 싶은 게, 이 유통사가 이거를 감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을 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433이 활이라든지 영웅으로 빵 터졌는데 그게 지금 시점으로 1년이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433도 급한 거야. 잘 나가던 때가 이제 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433이 계획상으로는 올해 안에 증시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랜만에 내놓은 이터널 클래시라는 게임이 잘 나가네? 너무 좋아. 그런데 이런 제보가 처음에 들어왔어. 어떻겠어요? 무시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즐겼을 수도 있죠. 이런 논란이 오히려 인기에 더 불을 붙이겠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 예. 그런데 이 논란이 그런 단순한 논란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업체 측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433은 아니지만 동종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예 사원들을 뽑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식한 질문을 했더니 이러한 대답이 왔어요. 정치, 종교 이러한 주제를 놓고서 면접을 하는 거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누리를 지지하세요? 더 민주를 지지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특정한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서라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자급 직원들이 수시로 일베에 접속을 해서 최신 동향을 살펴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하다 관리자들이 다 일베가 되면 어떡해.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이 일도 많은데 이제 일베까지 접속해서 우리 후배들이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베 활동을 본의 아니게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군. 제가 요번 이터널 클래시 논란뿐만 아니라 혹시 그 전에도 이런 일베 논란이 있었는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두룩하더라고요. 아, 수두룩해요? 네. 일단 KT도 지난해 일베 논란 때문에 곤욕을 치렀대요. 지난해 한 10월 중순께였었는데요. KT가 음원 서비스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KT 뮤직의 지니. 예. 여기에 가을에 듣기 좋은 음원, 10월이니까 가을에 듣기 좋은 음원을 추천하는데 여기에 문구가 일베가 자주 사용하는 은어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이 선곡, 이것은 그냥 딱, 가을이 어쿠스틱, 이 여가수들 목소리가 중력을 가졌나, 왜 이렇게 끌리노. 여기서 이것은 끌리노 이런 것들은 일베에서 정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이것은이 소리나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끌리노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죠. 그렇죠. 중력을 가졌나 이 표현도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그냥 처음 봤었을 때는 모를 수가 있지만 그렇죠. 일베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위에서 그걸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취업포탈 자코리아도요. 일베에서 왜곡한 기업 로고를 채용 이미지에 올려가지고 한때 욕을 먹었었대요. 이때도 한 10월쯤인데요. 내내 치킨의 해인식품 채용 공고에 고 노무현 대통령 모습을 교묘히 합성해가지고 기업 로고를 올렸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당시 자코리아 윤병준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본의 아니라고 혹시 아세요? 아, 요즘 초등생들이 즐겨보는 프로라고. 그렇죠. 네. 아이돌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두 MC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남자, 여자 MC가 나오는데 이게 EBS에서 나오는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학부모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음성을 교묘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거를 합성 동영상을 만든 거야. 그걸 유튜브에 뿌렸대.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SBS는 일베 관련된 이미지를 벌써 7차례 이상 노출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고 해요.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지난해에만 3번의 일베 이미지가 노출됐다고 합니다. KBS, MBC 이런 공중파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일베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극우 커뮤니티라고 알았는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IS 못지않게 전투력 있고 전략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일베 상대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이 일베를 퇴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그래도 교훈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심지어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일베가 뭐가 나빠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일베가 가장 얘기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권리가 이거거든요. 또 출세하지 못하면 거지가 된다. 한마디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만 우리가 추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도태되는 자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일베의 논리가 이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냥 짐승의 사회예요. 짐승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일베들은 보면 약육강식 이런 단순한 신념을 신봉하고요. 약자에 대해서는 증오와 조롱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일베의 논리대로 약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 약자를 다 제거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자들 사이에서 또 약자가 나타나. 끊임없이 짐승들처럼 먹고 먹히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 인간이 이길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자만이 살아남으면 약자가 생기기도 전에 지들끼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베의 논리는 바로 온 인류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그리고 오늘 IT 업계에 또 대형 M&A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급기야 로엔엔터를 먹었어요. 로엔엔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로엔엔터는요,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 좋아하죠. 예, 아이유의 소속사이면서 멜론. 음원 사이트. 예,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음악계의 공룡이라 할 수 있죠. 이 로엔엔터의 지분 76.4%를 무려 1조 8,700억에 인수한다고 밝힌 거죠, 오늘.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이번 인수가요,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딜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동안 카카오가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질렀나? 김기사 인수 소식을 작년에 전해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이때 썼던 금액이 626억. 그러면 김기사의 30배를 질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0배를 질른 거죠. 그러면 왜 카카오가 거의 2조에 달하는 돈을 로엔에 투입했을까? 카카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음악은 모바일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다. 음악 하나하나가 한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 전 세계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이 끼친 영향을 보면 충분히 공감은 돼요. 그래서 1조 8,700억 원을 카카오가 다 쏘는 게 아니라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로엔의 대주주가 스타인베스트 홀딩스라고 합니다. 스타인베스트를 상대로 7,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카카오 자체 보유 현금과 그리고 외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카카오가 최근에 여러 군데 회사를 인수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카카오은행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로엔까지 인수하는 게 과연 여력이 될까?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사실은 그게 시발이었어요. 카카오뱅크가.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컨소시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요 컨소시엄 중에 하나가 바로 로엔이었던 거죠. 그러면 사전 교류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은행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로엔과 접촉이 됐고 몇 번 만나다 보면서 교감이 깊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은행을 하다가 사실 은행도 좋지만 음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임지훈 대표한테 이 로엔 쪽에서 제안을 했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게 가능해지겠네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돈 빌릴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음악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카카오뱅크에서 예금을 한다든지 대출을 받을 때 로엔에서 공급하는 음악, 앨범 이런 거를 선물로 줄 수도 있겠죠. 아이유가 등장하는 드라마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청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재밌어질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더 드리면요. SK 플래닛이 원래 로엔의 대주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5%를 넘긴 거예요, 카카오에. 그러면서 카카오 지분 2%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호.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SK 플래닛도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앱 회사가 된 거예요. 그죠? 11번가 이런 거 다 앱이잖아요. 그러네요. 이제는 문어발 됐고 우리는 앱 O2O 이쪽으로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음악 사업을 카카오에 넘기면서 쉽게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모르죠.
또 SK 최태원 회장이 야, 우리 이제 이혼 소송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궁합과하자. 땡땡땡 그 뒤로는 예.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끔찍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신문 제목이 부들부들 청년. 이 시리즈인데 헬조선이 뭐예요? 우린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바로 경향신문에서 지금 시리즈로 엮고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일단 이 신문에 조성빈이란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방 도시의 LED 전구회사에 취업한 학생이래요.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받는 월급이요. 겨우 12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하루 12시간 일하니까 일 끝나고 기숙사에 오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야. 그냥 녹초가 돼서 잠을 잘 뿐이라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뭐 통화를 한다거나 문자 메시지, 노래만 들을 뿐이지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이런 거는 아예 볼 시간조차가 없대. 그러니까 헬조선? 그게 도대체 뭔데요?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청년 실업자 숫자가요. 고교 전문대 졸업자는 4년제 졸업자 출신에 비해서 2배나 많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통 언론이나 정부에서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는 주로 4년제 출신들, 거기다가 인서울대학,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그런 졸업자, 취업 준비자 중심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 고통스러운데 여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게 저희를 포함한 기성 언론들의 문제죠. 저희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 저희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엄두조차 못 냈던 거죠. 그렇죠. 이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또 한 사람은요. 밴드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청년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졸인 내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도 청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언론,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해야 돼요.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